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DB 스캔 군집 분석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스캔 군집 분석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파이썬으로 구현한 예제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군집 분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 파트의 학습 목표로는 여러분들이 DB 스캔을 제대로 이해해서 실제 응용 분야를 가지고 DB 스캔을 적용해 보는 거고요. 실제 이런 적용은 파이썬을 통해서 이루어질 테니까 여러분들 파이썬 프로그램을 군집 분석, 즉 DB 스캔 군집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파트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군집 분석 중에 이 DB 스캔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요 이그젬플을 한번 보시면 K-means 알고리즘을 가지고 요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할 경우는 실제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쓰기 때문에 분류가 되는 걸 그룹을 2로 만들면 요쪽하고 그다음에 이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또 이 부분으로 나눠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세 그룹으로 나눴을 때는 요거 뭐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 세 개로 나누면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실제로 여기에 보면 유사한 형태들은 특히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는 이 위에 있는 그림으로 분류되는, 군집화되는 게 훨씬 나아 보이잖아요. 안쪽, 바깥쪽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이런 것들. 그렇죠? 요거는 뭐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겠죠. 그죠? 여기도 조금 이제 다를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종류들이죠. 요런 종류. 요런 종류들의 군집. 요런 종류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K-means 같은 건 잘 이렇게 군집화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종류의 부류들은 K-means를 사용해 가지고는 좋은 클러스터링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이 density 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 is noisy. 그래서 노이즈를 갖는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우리가 density 기반으로 우리가 스페셜 공간을 클러스터링 해보자 라는 게 이 DB 스캔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density base인데 이게 공간이 어떤 연결된 점을 기반으로 해서 클러스터링을 하자 이런 거고, 그 연결된 점은 바로 이웃해서 가까이에 있는 점들이 있으면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웃의 밀도가 일부 임계값을 초과하는 한 주어진 클러스터를 계속 확장해 나가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어떤 특정한 점을 선택했을 때 그 점에 바로 이웃한 아주 가까이에 있는 점들이 있으면 그 점을 선택해서 우리가 같은 클러스터로 구분해보자 라는 게 그 DB 스캔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맥의 변수가 두 개가 필요한데요. 엡실론이라는 값하고 그 다음에 민 포인트라는 값이에요. 그래서 엡실론은 이웃의 최대 반지름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 포인트는 해당 지점에 실제 엡실론 이웃에 있는 최소 점의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를 보면 이 P라는 것들을 보면 이 P에서 실제 우리가 이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이 요 세 점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그렇죠? 이런 거리들을 우리가 이제 얼마로 주느냐. 그래서 뭐 여기 1cm로 줬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실제 이런 점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밀도가 5개 정도로 주게 되면 최소 실제 5개. 그러면 요 점에 대해서 요 P라는 점에 대해서 입실론을 주게 되면은 요 이제 커브가 생길 거고요. 이 커브에 대해서 실제 존재하는 점들의 개수를 셀 수도 있고요. 또 요 점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클을 통해서 이 안에 존재하는 점의 개수를 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최소 점의 개수하고 엡실론들을 이용해서 밀도를 계산하고 그 밀도를 기반으로 해서 밀도가 높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해 주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코어 객체가 엡실론 이웃의 최소점에 수를 충족하는 객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객체 Q는 코어라는 객체로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분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처리할 때 이제 랜덤하게 우리가 임의의 오브젝트를 이렇게 하나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이런 점, 이 빨간 점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이 빨간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엡실론 반지름을 주게 되면 이 반지름을 통한 원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원에 걸치는 그런 점들이 몇 개가 있는지 이걸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엡실론의 바운더리에 있는 점을 하나 선택하면 이제 빨간 점이 이렇게 되겠죠. 빨간 점이 있으면 또 빨간 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을 거쳐갑니다. 이렇게 해서 또 최소점의 개수만큼 만족을 하면 그 다음 것으로 또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이동을 해서 또 옮겨가고요. 또 이동을 해서 또 옮겨가고요. 이렇게 이제 옮겨가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db스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db스캔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파이썬으로 구현할 때는 from sklearn cluster import dbscan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판다스 그 다음에 mathflow library include 하는 걸 뭐 그대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r15.csv 파일을 읽고요. 그 다음에 샘플 데이터의 컬럼 1, 컬럼 2를 가져오고 타겟을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 레벨로 했죠. 자, 여기에 db스캔의 엡실론 밸류를 이제 주는 게 중요하죠. 0.6이라고 줬고요. 민 샘플스는 10으로 줬고, 그 다음에 피트를 해서 트레이닝 포인트를 피팅을 시키게 되면 그 db스캔 결과를 우리가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b스캔 결과에 대한 트레이닝 포인트 컬럼 1, 트레이닝 포인트 컬럼 2 하고요. 그 다음에 엡실론 C 이코르 db스캔 레이블스 이렇게 주시면 여러분들 이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딱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5분에 걸쳐서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하셨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하면 이런 결과를 얻어올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db스캔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데이터들을 보면 실제 K-민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자, 요 보라색은 보라색대로 군집화가 되고요.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군집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은 초록색대로 이렇게 군집화가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군집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db스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숙제로 여러분들이 내보실까요? 여러분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는 스파이럴 데이터입니다. spiral.csv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데이터 중에 spiral.csv라고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겠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숙제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가지고 한 5분에 걸쳐서 결과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죠. 자, 여러분들 소스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는 처음일 것 같은데요. 이런 실제 그림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실제 db스캔을 이용한 클러스터링 기법들을 충분히 이제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큰 경험이니까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 파트에서는 우리가 db스캔 군집 분석을 배우게 됐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풀이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b스캔 군집 분석의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db스캔은 기존의 K-민스의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기보다는 여러분들 density 베이스로 이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density는 여러분 어떤 매개변수를 이용했죠? 첫 번째는 엡실론 매개변수, 그 다음에 최소 포인트의 개수,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군집화를 수행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요.
DB 스캔과 K-민스 군집 분석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뭐 가장 큰 차이는 그거죠. K-민스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사용했다는 거. 그다음에 DB 스캔은 덴시티 기반의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스파이럴 같은 이렇게 꼬임이 있는 것들 경우에 K-민스를 쓰는 경우는 별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DB 스캔을 쓰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군집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는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DB 스캔을 적용해서 군집 분석하기 좋은 분야를 한번 제시를 해 보시죠. 자,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스파이럴 데이터 같은 것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좋은 분야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 칩 같은 경우가 있을 텐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한 부위에서 이제 에러가 날 수가 있는데, 그 부위가 주로 이제 바운더리 같은 부분에서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는 부위를 이렇게 쭉 찾아가면서 우리가 군집화를 하게 되면 아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를 요약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K-민스하고 다른 어떤 밀도 기반의 군집화 방법 중에 하나인 그 DB 스캔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DB 스캔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를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DB 스캔을 이용해서 군집화하는 그런 적용 분야 이를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야의 DB 스캔을 잘 이용해서 좋은 군집화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